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세 번째, 골든크로스 매수 신호의 황금률까지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네 번째 이야기인 데드크로스 매도 신호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주린이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번째, 데드크로스 매도 신호의 경고등. 골든크로스의 반대가 데드크로스입니다. 데드크로스는 영어로 데드크로스, 죽음의 십자가라는 뜻이에요. 무섭죠? 실제로 무서운 신호입니다. 데드크로스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뚫고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21선이 61선을 하향 돌파하는 게 대표적인 데드크로스예요. 5일선이 21선을 하향 돌파하는 것도 데드크로스입니다. 왜 이게 매도 신호일까요? 최근 한 달의 평균 주가가 최근 3개월의 평균 주가보다 낮아졌다는 뜻입니다.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보다 약해졌다는 거예요. 주가가 하락 모멘텀을 받고 있다는 신호죠. 슈퍼개미 남석관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중장기 투자의 매도 타이밍은 데드크로스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매도하는 게 원칙이다. 크게 상승한 후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종목은 이유 불문하고 매도가 원칙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가 바로 데드크로스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 손실을 만회할 때까지만 이런 생각으로 버티다가 더 큰 손실을 봐요.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일단 매도하세요. 다시 골든크로스가 나타나면 그때 재매수하면 됩니다. 이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2024년 하반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일부 테마주들이 급등 후 데드크로스를 형성하며 급락했습니다. 데드크로스 신호를 무시하고 버틴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봤어요. 반면 데드크로스에서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 투자자들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수익 기회를 잡았죠. 데드크로스도 확인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거래량을 확인하세요. 데드크로스 발생 시 거래량이 급증했다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지지선을 확인하세요. 데드크로스 후에도 중요한 지지선을 지키고 있다면 반등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셋째, 뉴스를 확인하세요.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겨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면 빨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정배열과 역배열, 추세를 한눈에 보는 법. 이동평균선을 보면 추세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정배열과 역배열이라는 개념 때문이죠. 정배열은 뭘까요?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 순서로 배열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맨 위에 주가 캔들, 그 아래 5일선, 그 아래 21선, 그 아래 61선, 그 아래 121선 순서로 배열된 거예요. 정배열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강력한 상승 추세입니다. 단기 투자자들도 수익, 중기 투자자들도 수익, 장기 투자자들도 수익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행복한 상태죠. 정배열 상태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도 좋습니다. 추세가 여러분의 편이니까요. 반대로 역배열은 뭘까요? 이동평균선들이 위에서부터 장기, 중기, 단기 순서로 배열된 상태입니다. 맨 위에 121선, 그 아래 61선, 그 아래 21선, 그 아래 5일선, 맨 아래 주가 캔들 순서로 배열된 거예요. 역배열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강력한 하락 추세입니다. 단기 투자자들도 손실, 중기 투자자들도 손실, 장기 투자자들도 손실을 보고 있어요. 모두가 불행한 상태죠? 역배열 상태에서는 매수를 자제해야 합니다. 추세가 여러분의 적이니까요. 그런데 슈퍼개미 남석관님이 한 가지 팁을 알려주셨어요. 역배열 속에 짧은 정배열도 단기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무슨 뜻일까요? 전체적으로는 역배열 상태이지만 5일선과 21선만 정배열을 이루며 단기 반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단타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고급 기술이니까 초보자분들은 일단 정배열 종목 위주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실전 매매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가? 이제 실전입니다.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알았으니 정확히 언제 사고 팔아야 할까요? 슈퍼개미 남석관님의 실전 전략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투자 매수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매수 타이밍, 골든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이게 최초의 매수 신호예요. 21선이 61선을 상향 돌파하는 순간이죠. 두 번째 매수 타이밍, 최초 매수 타이밍을 놓쳤다면 어떻게 할까요?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일반적으로 21선 또는 61선까지 하락했을 때가 두 번째 매수 타이밍입니다.
상승하던 주가가 잠시 쉬면서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매수 타이밍, N형 패턴입니다. 횡보하다가 급등 이후 2일에서 3일 쉴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주가가 상당 시간 횡보한 이후 호재성 뉴스로 급격히 상승하는 종목, 대량 거래 이후 며칠 동안 하락해 이격을 줄인 후 이동평균선, 5일선, 10일선까지 지지받을 때 매수하는 겁니다. 네 번째 매수 타이밍, 양음양 패턴입니다. 첫날 상승하고 다음날 하락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시장 자체가 견조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이슈나 테마에 속해 있는 종목군창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5일선에서 10일선을 지지선으로 하며 하루 이틀 상승 후 하루 이틀 하락하는 유형이죠. 기본적으로 이동평균선, 10일선, 20일선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섯 번째 매수 타이밍, 십자형 캔들 발생입니다. 장대 양봉 이후 21선까지 하락 후 십자형 캔들, 도지 캔들이 발생할 때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시장에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인데 하향 표류하다가 21선 또는 61선에서 십자형 캔들이 발생하면 매수하는 겁니다. 이제 중장기 투자 매도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매도 타이밍,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21선이 61선을 하향 돌파하면 무조건 매도예요. 두 번째 매도 타이밍, 목표 수익률 달성입니다. 본인이 설정한 목표 수익률, 예를 들어 30%, 50%에 도달하면 일부 또는 전량 매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매도 타이밍, 비중 조절 후 갈아타기입니다. 가파르게 오른 종목의 비중을 줄여 현금화한 후 동일 섹터 내에 아직 덜 오른 스몰캡에 재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중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이며 주식 투자에서의 복리 효과입니다. 단기 매매는 어떨까요? 단기 매매의 매수 시점은 상승률 상위 종목 중 매매 당시에 시장 분위기에 맞는 종목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종목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이미 2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상한가까지 갈 수 있는 큰 재료라면 분봉으로 횡보 거래선을 확인한 후 숨고르기 할 때 매수하세요. 때로는 오전장에 하락하는 종목을 매수해서 상승 반전하면 매도하는 매매법을 쓰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2025년 실전 적용 사례,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 이론은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럼 2025년 현재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까요? 먼저 AI 반도체 섹터를 볼까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만 있을 때마다 한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물론이고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들도 함께 움직여요.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특히 HBM 관련주, AI 악소카리 관련주 중에서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음은 2차전지 섹터입니다. 전기차 시장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2차전지 관련주들도 재조명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같은 대형주는 물론이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관련 중소형주들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섹터에서 정배열을 형성하며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종목들을 찾아보세요. 특히 61선이 우상향하면서 21선과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는 종목들이 유망합니다. K바이오 섹터도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기술 이전 소식이 나올 때마다 해당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뉴스 발표 후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며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바이오 섹터는 변동성이 크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 주저하지 말고 정리하세요. K-컨텐츠 섹터도 주목해볼 만합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에서 한국 드라마와 예능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제작사, 배급사, IP 보유 기업들이 수혜를 받습니다. 이 섹터도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 호재 뉴스 발표 후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는 종목들을 선취매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2025년 실전 적용 사례, 지금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주식 투자는 외로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2025년 지금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한다면 올해는 분명 다를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린이 여러분을 위해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계속해서 가져올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 투자 4편, 초보자를 위한 차트 보는 법, 골든크로스 완전 정복 중 8번째, 초보자가 꼭 피해야 할 함정들을 준비했으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